네, 안녕하세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요, 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세계 경제의 키워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전 달러를 꼽겠습니다. 달러가 요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즉, 달러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미국 경제 얘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달러에 우리 원화를 볼 때는 1,100원이 1,200원, 1,3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달 월 평균을 보게 되면 또 많이 좀 내렸습니다. 즉 원고라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1월 12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90.73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하는 건데요. 달러 약세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달러 외의 어떤 경제권,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의 매력도가 증가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잠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나친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사실은 걱정이 생기겠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기축통화인데 그 달러 믿고서 어떤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거나 하는 부분에도 좀 망설여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다른 나라 물건이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금리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어떤 그런 대외 경제 여건이 취약한 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 금리가 올 한 해 동안 빠르게 자주 올라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금리도 기준금리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달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즉 역전되는 현상이 잠깐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 약세의 네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은 세계 경제, 세계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이끌고 갔던 미국이 이제는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기타 미국의 안보의 영향력에 있는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좀 소홀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 볼 때는 미국을 못 믿고 달러를 못 믿고 그러면 제3의 통화라든가 제3의 어떤 힘 있는 나라들과의 연계를 더 도모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다르지 않는 얘기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미국 내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이 중요합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될수록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제권에서는요, 브라질과 FTA를 맺었고 그리고 앞으로 멕시코라든가 우리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도 이제 무역 관계를 많이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로화의 강세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 약세 원인 중에 미국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래서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잠깐 동안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감세라는 것은 재정이 약화되는 거죠.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체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달러 약세 현상이 표출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생길 수 있겠죠. 세계 경제권에 대해서. 그래서 달러 가치는요, 2011년도에 저점이었는데 그때보다 2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긴 했지만 좀 오버슛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되는 그런 달러 역설 현상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입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데 대부분 다 좀 떨어졌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즉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1%로 0.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심리지수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포인트, 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조업 BSI 지수도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고요. 모든 것을 합친 거죠. ESI라고 하죠. 경제 심리 지수. 이 부분은 97.3으로 2.5포인트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증시는 좋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미래를 볼 때는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가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4.42%가 올라갔습니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거죠. 이 부분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홍콩 항생이라든가 미국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자, 금리는요. 다 올라갔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전달 평균에 비해서 0.09%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은행권 금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1.9%로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을 개설한다든가 뭐 스폰 뱅킹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대금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빼고 일반 정기예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초여금리는 2.63%나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대출 금리죠. 코픽스 금리도 다 올라갔습니다.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1.79%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인들 대출 받을 때는 이제 본인의 신용도를 가산하겠죠. 이거는 사실상 뭐 최우량 고객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가산금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4%대의 금리가 올해는 계속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미국이 변화가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금리가 다시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안 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이제 취약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금리 올라가니까 물건 값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물건 값 중에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 때문에 주택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에 미리 투자하는 거죠. 주택이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상가 이런 쪽에 이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반드시 뭐 대출 부담 때문에 집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대출금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집값도 반등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입니다.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역설입니다. 즉 1달러에 1,100원대 움직이던 그런 환율이 1,068.21원으로 지금 1월 평균입니다. 내려갔습니다. 17원 정도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뭐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악재인 것은 틀림이 없죠. 총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다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1월 평균입니다. 두바이유가 4.95달러가 올라서 배럴당 65.83달러고요. 국제금시세는요. 온스당 1331.11달러 즉 65.54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원자재가 움직이게 되면 경제도 움직이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 쪽입니다. 전기 대비 증감률을 보고 있는데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2%가 올라갔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제 멈춰져 있고요.
참고로 전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봤을 때 강남권, 서울에서도 강남권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로 찍고 있고요. 그 외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 이렇게 내리진 않지만은 그게 올리지도 않는, 하지만 지방권은 상당히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되는 것만 되는 이런 양극 현상이 올해부터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상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